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좀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주가적인 측면은 조금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매크로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다음이 사실은 주가예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약진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그냥 그러거든요. LG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가 어느 날은 또 삼성 쪽으로 수급이 몰려요. 자, 배터리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LG 쪽으로 몰리는 거고, 반도체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삼성 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 시속 게임을 지속적으로 펼쳐주고 있는 장세다. 그래서 오늘은 이유에서 반도체 역대급 투자 58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2030년까지 20%의 반도체 점유율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바이든까지도 반도체에다가 이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좋은 날들이 올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자, 오늘은 그냥 대놓고 삼성전자를 밀어주겠다는 날이다 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보였던 날이죠. 자, 그런데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의 요인은 저는 GM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GM과 3공장을 건립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일주일 정도 돼서 자, 4공장 얘기가 나왔어요. 또 5공장이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4공장 얘기까지가 나왔어요. GM이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증설을 하고 여기에 발맞춰서 얼티엠 셀즈라는 LG에너지 솔루션과 합작법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 키워드긴 한데, 오늘 나왔던 건 GM의 폭락이에요. 장중 6%까지 폭락했던 GM 왜 폭락을 했을까요? 자, 결국은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GM이 그만큼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실적도 못 내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그 예상하는 만큼의 성장성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가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인데, 자, 이분이 루시드 같은 경우나 테슬라 같은 경우나 GM 같은 경우나 지속적으로 이런 전기차 이런 쪽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뭘 한다를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모건 스탠리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GM 테슬라 매출이 GM 포드 합친 것보다 많아진다. 테슬라를 밀어주고 있어요. 누가? 조나스가. 여기도 보시면 테슬라 목표 주가는 또 상향시켰어요. 누가? 조나스가. 자, 결국은 GM이나 포드는 안 좋게 지금 계속 보는 것이고 테슬라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좋게 보는 보고서가 나오는 반면 이 GM이나 포드는 안 좋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루시드보다 리비안 사라.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 모건 스탠리의 예언자라고 해요. 사실상 GM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부분은 없다. 그런데 왜 테슬라랑 비교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뭐냐? 수급을 이쪽으로 몰리게 하겠다라는 거겠죠. 루시드랑 리비안이랑 옛날에 나올 때 제2의 테슬라가 누구일까를 굉장히 시장의 화두가 됐던 시절에 이 친구는 뭐라 그랬냐면 루시드보다 리비안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아마존이 또 투자를 해서 전기 트럭 10만 대를 이미 예약해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리비안에 대한 손을 들어주기에 충분했겠죠. 자, 지금도 보면 테슬라, 리비안 이쪽에 어떤 강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GM이 이제 매출이 상당 부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하락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 거기에 반도체까지도 좀 수급을 좀 들어오는 날이니까 반도체로 좀 돈이 몰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사실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조나스가 말한 거에는 뭔가 뼈가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가 사실상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다 그랬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26년을 지나면서 매출액을 3천억 달러를 기록해서 1,5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GM이나 포드보다는 더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서 데이터를 산출해서 했겠지만 뭐냐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예언자다, 이거를 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GM이나 포드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이 친구들이 지금은 테슬라가 먼저 전기차를 가동시키는 범위가 됐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1등이 테슬라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가 생산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자동차 투자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테슬라, 리비안 아무리 할지라도 GM이나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를 제대로 생산했을 때는 사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테슬라가 강하게 이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자율주행 기술이에요. 사실은 브랜드 가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밸류를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밸류 같은 경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9천억 달러가 넘어요. 9천억 달러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드나 GM은 70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가적으로 가는 놈이 더 간다, 기술주가 더 간다, 이런 거를 사실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어떤 하락을 GM의 어떤 이런 보고서에 따른 하락이라고 저는 보는데, 차트의 관점으로 보면 언제든지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던 갭이 한번 있었던 시간이다. 그러니까 갭을 한번 메워주러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뭐든지 이런 갭이 왜 생기냐면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서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매수세가 있는 순간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상승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이 상승에서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이 던지려고 하는 이런 의도적인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다시 멈출 것이냐? 차익 실현이 안 나오는 곳에서 멈춰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수급 잠깐만 살펴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관이 4만 주 정도를 매도했어요. 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4만 주를 매도하고 어제는 9만 주를 담았어요. 4만 주를 매도하고 어제는 9만 주를 담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폭락이 더 컸고 어제의 상승은 오늘에 비하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주가를 보면 물량이 얼마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사실상 가격 급등락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이 더 없다는 걸 계속해서 반증하는 거죠. 자, 5% 6%씩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시가총액 2위의 우리나라 최고의 우량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시가총액이 1조니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나오니 안 나오니를 논하실 텐데 테슬라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테슬라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GM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상당히 패시브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까라는 기대감을 분명히 보여줬지만, 자, 오늘 이 정도면 사실은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지금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왔던 그런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수급적인 측면이 저에게는 더욱더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끝이 아니에요. 고작 아직 2월 9일이고요. 자, 2월 14일 MSCI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순간까지도 아직 충분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고, 그런 이제 자금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3월까지도 남아있고 4월까지도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3% 4%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동요하시면, 자, 장기 투자 시가총액이 높은 우리 시장에서의 대장주 이런 종목들은 업황을 믿고 그 기업을 믿고, 왜 삼성전자는 2년간 3년간도 하락을 줬지만 그걸 단번에 메워버렸던 몇 개월이 있었어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만큼 사실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당장 200조 300조 찍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본다면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이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작년에는 이제 손상차손으로 그 이제 GM과의 어떤 화재에 대한 리콜 비용을 만약 보상했다면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앞으로 GM과의 합작 공장들이
잘 돌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2022년, 2023년까지의 전망을 사실상 성장의, 고속 성장의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2년 초반일 뿐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 그만큼 쉬운 일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은 딱 하나예요. 사실상 이 종목을 보는 관점은 가격이 높단 말이에요. 50만원.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가 가격이 올라가자 분할하고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도 분할을 한번 때렸어요. 국민주가 되려면 결국 해야 될 건 뭐냐? 분할이에요. 분할이든 무상증자든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주식 수도 늘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가격도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 또 개인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뭐 카카오, 제2의 삼성전자 이런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공모로 태어난 종목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지만 그 시간이 걸리고 난 이후에 정말 큰 상승을 한 번씩은 합니다. 저는 그 시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이런 게 아니라 조금씩 소액씩 여러분들이 담아가는, 예를 들어서 뭐 2주에 한 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단을 맞춰가면서 여러분이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그런 종목이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 길어졌는데 결국은 정말 이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호재들 그리고 성장성들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